5병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오병이어 주님을 섬기는 오병주 이렇게 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충청도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충남 공주군 우성면 국민학교 조그만 산 2개 넘어서 학교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이제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는 여기 서울 미아리 쪽에 가면 신일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길 졸업했고 대학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78년도 대학교 4학년 때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79년도에 공주군청 부군수시를 첫 근무로 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고시 장교로 선발이 됐는데 제가 사병 자원 입대를 유일하게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저만 쫄병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병으로 가서 한 밑바닥에서 좀 군대 생활을 볼륨을 더 올려놔요. 볼륨이요? 그 앞으로 보세요. 이렇게 정면. 그래서 육군 2등병으로 가서 육군 병장 제대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처 재무부 산하에 사무관 생활을 잠시 하다가 군대 군복무 중에 현역 사병 2등병 때 사법고시 합격해서 병장 마치고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검사 생활을 23년 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산하에 대일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다루는 위원장인데 이것은 차관들,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차관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23개 부처의 공무원들 250명 정도가 파견돼서 광화문에 청사를 갖추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를 다루고 일제시대 때 우리 많은 국민들이 고생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는 배상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배상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업무를 또 담당해서 2012년도에 공직을 마치고 현재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충청도 사람치고는 말이 속도가 좀 빠르죠? 이게 충청도 사람 보고 속도 느리다고 하면 요새는 싫어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좀 봐요 그렇게. 서울 사람들이 차발에서 사모님 춤 한 곡 같이 추실까요? 할 때 우리는 줄티고 그러면 돼요. 서울 사람들이 보신탕 할 줄 아십니까? 할 때 우리는 개혀 그러면 돼요. 서울 사람들이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열심히 얘기하면 우리는 깐겨 안 깐겨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 말도 빠르고 박세리, 박찬호 선수, 이봉주 마라톤 선수 다 충청도 사람인데 속도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충청도 촌 사람인데 제가 촌놈에 국민학교 다닐 때 산 넘어서 다니면서 부르던 하모니카 짧게 한 곡 좀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김성홍 회장님 제가 존경합니다만 열정을 가지고 이 어려운 사건 내용을 파헤치셨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953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53달러, 63달러였습니다. 63달러면 그 당시 환율로 따라서 한 몇만 원, 1년간 한국 국민 한 사람이 벌어든 돈이 5만 원, 6만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12달러 나누면은 하루에 1,000원, 2,000원도 못 벌었어요. 그거 가지고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됐어요. 집 사고, 옷 사고, 자식 공부 가르치고 컵라면 하나 먹을 돈도 없던 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월남전에 참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통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국민 소득이 32,000달러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5천만 인구를 가지면서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당하셨던 여러 가지 고통과 애국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와 그 책임이 있는 분들이 보상을 해줘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고엽제 문제에 대해서 각종 소송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뭐 예. 많은 소송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우선 제 양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검사 시절에 나라에서 5명씩 판사검사들 한 미국에 국비 유학을 시켜줬어요. 그 덕분에 제가 돈도 없습니다만은 미국 UC 버클리 대학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대학원을 졸업했고 부장검사 시절에 다시 국가에서 한 명을 선발해 주셔서 제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법과대학에서 교환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생활 23년을 했을 때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무입니다만 법무부 인권과장, 인권에 침해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업무를 담당했고 법무부 송무과장인데 이 송무과장이 모든 대한민국 정부가 피고로 된 사건, 정부가 제기된 사건, 국가 전체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사건을 제가 총괄해서 지휘하고 밑에 검사들 또 공익법무관들을 지휘해서 송무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공보관을 하면서 법무부 검찰 전체에 대해서 KBS, MBC 기자들이 200명씩 출입합니다. 법무부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 산하에서 차관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제가 맡은 위원장이 장관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는 계급을 좀 낮춰서 장관과 차관의 중간 계급인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차관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범죄방지회의와 유엔 무역거래위원회에서는 제가 혼자 한국 대표로 유엔에 참전해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고엽제 관련돼서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소송을 하게 되면은 변호사들이 덮어놓고 소송하면 이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억울한 분이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피고 쪽에서는 같은 변호사들을 내세워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엽제에 있어서도 옛날에도 99년도에 소송이 벌어졌었고 또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소송이 벌어졌는데 거꾸로 피고가 된 정부나 제초자 회사 이런 쪽에서의 대응 전략은 여러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작은 돈을 성의껏 모아서 소송을 합니다만은 피고 쪽은 제초자 회사라든가 정부 쪽에서는 경제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억짜리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막 큰 돈을 선임해가지고 각종 논리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항상 운동 경기와 같아서 우리가 한일전 할 때 우리가 이길 것이다 했어도 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피고 쪽에서 손해배상을 안 해주려고 면책수단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논거가 시효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인범들도 15년 도망다니고 20년 도망다니면 공소시효 완성돼서 처벌을 못하고, 민사상의 채권 채무도 10년 동안 돈을 떼어먹고서 안 주고서 버티다가 하면은 시효가 지나서 못 받아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 국가라든가 제초자 회사 속에서도 우리나라 다른 분들이 그동안에 소송 제기했을 때도 시효를 자꾸 주장했어요. 손에 입힌 거 맞다. 고엽죄로 인해서 암도 발생하고 불치병이 생긴 것은 맞지만은 우리나라 민법상에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라. 그리고 최소한 10년 범죄 사실이 있었던 때부터 10년이 지나가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하는 민법 규정이 있어요. 766조에. 이런 규정을 상대로 해서 시효를 주장해서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들의 책임을 배척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이 시효를 주장해도 여러분들과 같이 고엽죄와 같은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월남점 전천에서 이 빗물을 받아 마시고 물을 맞은 것이 그 원인인지 다른 원인인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엽죄인지 뭔지 몰라서 그랬다 이런 주장을 우리 쪽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엽죄로 인한 피해를 안 나린 3년도 안 됐다. 최근에 이 후유증이 더 도졌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 쪽이나 이쪽 제초자 회사 피고 쪽에서는 그래도 10년 지났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또 필 수 있습니다. 한국법상 그렇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도 법원 판사들도 정의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불쌍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과연 나 몰라라 이 형식 논리적인 민법상의 시효 이론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판사들 판례 이론에서도 이와 같은 시효 주장한 것이 신의 성실의 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 국가나 제초자에서 이건 권리를 남용한 책임 회피이다. 이렇게 해서 구제를 일부 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서도 이와 비슷한 논리를 폈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용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3천억 배상을 해라. 800억, 900억을 배상하려는 판례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은 뭐냐면 시효가 있지만은 이 제조물 책임에 있어서는 이 제초제를 만든 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점, 부작용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경고 조치 아니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것에서는 출소 기간의 제한을 없다. 이런 논리를 미국에서 가지고서 승소 판결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십 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이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을 이제 법률적으로 찾기 위해서 이제 제가 김 회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합니다만 저에게 또 법률 자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걸 맡은데 다만 이 사건을 여러분들 만약에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소송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혼자서 고엽죄 이렇게 모이지 않고 혼자서 내가 고엽죄 관련해서 한 10억 정도 정부와 제초자 회사를 상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 제기할 텐데 변호사 소송 비용이 얼마 듭니까?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일반 변호사들 중에서 초임 변호사들은 그 한 청구하는 금액 얼마 청구하실랍니까? 해서 3억 청구합니다 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들겠는데요. 10억 청구한다 하면은 10억 청구 금액의 5% 10%에서 1억 또는 5천만 원 정도 들겠는데요. 이렇게 상담을 할 겁니다. 그럼 싸게 부르는 변호사들은 그것보다 훨씬 저렴한 변호사예요. 변호사의 수가는 하한선도 없고 상한선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은호 게이트에서 보듯이 간단한 사건 가지고 20억 30억 받는 이상한스러운 변호사들이 어떤 변호사는 300만 원 500만 원 받는 변호사에 천차만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소송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소송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아마 요 회에서 얼마씩 걷는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100만 원에 부가세 10%에서 110만 원을 걷는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면은 110만 원이 변호사의 소득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1,000만 원 소송비용을 받으면은 세법상 10%의 부가가치세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42%의 소득세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10%인 4.2%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56.2%가 떨어져 나가요. 1,000만 원 받은 변호사는 562만 원이 떨어져 나가고 448만 원이 남는데 그걸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도 주고 임대료도 내고
이것저것 교통비도 쓰고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소송을 할 때 애로사항이 뭐냐면 개별적으로 사건 한 건 한 건에서 맡으면 아마 변호사들이 경력이 있는 좋은 변호사들을 찾아가시면 비싸게 벌 겁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들이 받은 금액이 전체 또 이득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착수금을 청구를 해서 여기서 1,000만 원 달라, 2,000만 원 달라, 3,000만 원 달라 이렇게 그 변호사들이 한 건 한 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착수금이고 그게 세금 나가고 뭐 나가고 하고 성공해서 만약에 10억을 받아주면은 교통사고를 예를 들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해서 보험회사 상대로 해서 10억을 받아주면은 대개 변호사들이 초임 변호사들은 15 내지 20%를 성공보수로 10억 중에서 그때 성공보수를 받아서 소득을 발생시켜요. 경력이 좋은 변호사들은 30% 달라는 변호사도 있고 45% 달라는 변호사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소송을 개별적으로 이것을 고엽제 소송하시려면 아마 큰 비용을 또 출연하시는 애로사항도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 변호사들이 이제 제가는 사실 이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그냥 저는 법률 상담을 오늘 해드린 차원에서 왔고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께 상담하는 역할만을 우선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애로사항이 이제 한국 법원을 상대로 했을 때 이 문제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110만 원을 거두셨죠? 그런데 한국 법원의 제소 시에 여러분들이 소송을 1억만 청구한다고 가정하세요. 원래 받아야 될 금액은 미국 법원처럼 900억, 300억, 800억 이렇게 높이 청구를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한 10억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선 1억만 청구해야 싶습니다. 소송 비용 때문에. 그러면 1억을 청구한다고 하면은 대개 0.0045를 곱한 금액의 법원의 변호사 비용이 아니고 법원에서 인지를 받아 붙이라고 해요. 그러면 1억 원 청구를 하면은 0.0045를 곱했더니 45만 원을 인지를 붙여야 돼요. 이건 변호사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5만 원은 법원 민원실에 인지를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10억을 청구하려면은 45만 원 곱하기 대략 450만 원 인지를 또 붙여줘야 돼요. 그 변호사 아까 착수금 뭐 1,000만 원 달라, 5천만 원 달라는 그 변호사한테 착수금을 또 줘야 돼요. 그런 애로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법원에 제소할 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 법원에 제소할 때는 우선은 10억 청구를 하고 싶은데 10억 청구하려면 여러분들이 450만 원씩 저한테는 1원도 안 주시더라도 법원에 인지를 붙여야 되니까 그 돈 내라고 하면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일부 청구를 해야 돼요. 판사한테 10억을 지금 청구를 할 것이지만은 소송 비용이 없어서 우선 3천만 원만 청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우선을 그렇게 하면은 판사가 또 붙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금액을 청구를 해도 인지를 많이 올리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작은 금액을 청구해도 그 비용이 되는데 그 비용을 따져보니까 대략적으로 500달러면은 60만 원이 빠져나가죠. 송달료 행정처리비용 50달러 빠졌는데 지금 이건 미국 변호사들하고 제가 논의를 해보니까 약간 지역 법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대요. 약간 아무튼 500달러 선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미국 변호사의 자기 수고료냐?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 법원에 공적으로 붙이면 여러분들 변호사하고 전혀 무관한 금액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 변호사들은 소송비용을 어떻게 받느냐? 미국 변호사 수가 미국의 변호사가 90만 명이나 돼요. 적게 받는 변호사도 있고 1시간당 뭐 수십만 달러 달라는 막 고액 변호사들 천차만별의 변호사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없는 경비사이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김성훈 회장님이 말씀 주셔서 제가 뭐 지난번에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어요. 내일 모레 한 열흘쯤 있다 또 한 번 미국 갈 겁니다. 가서 미국 변호사들하고 같은 저렴한 비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변호사들이 섣불리 달려들지 못하는 것이 이 사건이 쉬운 소송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승소 판례가 나왔지만은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죠. 다만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렇게 900억, 뭐 3천억 엄청난 금액 승소 판결을 준 것은 여러분들한테는 큰 희소식입니다만은 소송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쟁입니다. 전투에서 상대방 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소송이 탁구공을 일일이 서브했을 때 저쪽에서 바다 침범에 따라서 법률 이론 전개를 그때그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제가 한국 변호사로서 제가 저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들이 대처를 할 것이고, 물론 모든 소송 부분은 제가 다 하는데 미국 법원에 출입하는 미국 변호사를 제가 거꾸로 고용을 해서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이거 공동으로 하게 되지요. 다만 제가 미국 법원에는 재판을 참여를 여러 번 해봤어요. 제가 한국 대표로 미국에 갔을 때 샌프란시스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대법원, 미국의 험프리 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친아들이 험프리 검찰총장입니다. 제가 검찰총장도 만나고 미국 대법관들도 만나고 연방법원 법원장들 만나고 미국 배심원 재판을 직접 참여해서 재판에도 직접 참여도 해봤고 판사들 만나고 대화를 많이 미국 지역에는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쓴 저서가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발간한 미국의 사법제도, 미국의 검찰제도라는 책을 제가 한 600페이지짜리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법원의 특색이 이 법원 판결이 나온 이 법원은 우리나라 판사들하고 다릅니다. 미국 판사들은 절반은 대통령이 임명했고 절반은 주민들이 선거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판사들은 친절해요. 왜 친절하냐면 친절하게 재판 안 하면 다음에 표 안 주면 그런 판사에서 물러나야 돼요. 미국은 검사, 변호사 10년, 20년 한 사람 중에서 주민 선거에서 판사가 된 사람들이 절반, 대통령, 연방 대법원장 이쪽에서 임명한 판사가 절반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판결의 특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배심원 재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판사가 지만대로 정권 아주 휘두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은 국민들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20명, 30명 배심원단을 무작위로 비밀리에 뽑아요. 그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호 회장님이 보고를 해주셨던 3천억 배상하라, 뭐 900억 배상하라 승소 판결 나온 그 판결문 한번 제가 한번 조금만 소개해드릴까요? 그게 케이스 넘버가 CGC 16-550-128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나온 것인데, 이 배심원들 20명, 30명이 백성들이 재판한 것이에요. 그 미국 현재 국민이 피해자죠.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주요 승소 판결문이 뭐냐면 렉태자한테 암이 발생되게 된 중대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경고 조치가 없었다. 제출된 회사에서 요 용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that Monsanto knew all reasonab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Roundup Pro was dangerous. 몬센토란 제초제 회사가 당연히 이 제초제의 위험성을 이미 알았고 고의성 있고 몰랐다고 그쪽 변호사들이 변명을 하더라도 should have known.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 많이 배우셨잖아요. should have 알았어야 되는데 니들 몰랐으면 니들 그 자체가 중과실이다. 몬센토 failed to adequately warn of the danger of Roundup Pro. 몬센토가 충분히 라운드업이라는 고엽제 제초제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못한 잘못이다. 이것이 바로 승소 판결을 이끌었던 판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송의 것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미국 법원의 재판 절차는 쭉 이렇게 제가 그냥 설명하는데 이거 별로 여러분들 그냥 이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김성호 회장님께서 잃어버린 전투수단 문제,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될 돈이 90%는 정부에서 가져가고 10%만 줬다. 나머지 90%를 내놔야 되나. 정부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법률 이론상 여러분들이 승소를 해야 마땅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상되는 쟁점이 있어요. 쟁점은 최근에서야 비로소 알았고 3년이 안 지났다. 그리고 숨긴 뭐 이렇게 한 날이 벌써 20년, 30년을 흘렀어도 이것은 정부 쪽에서 시효 이론을 주장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것은 신의 성실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중요한 쟁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까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어떤 질문이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분만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니다. 저도 월남을 갔다 왔고요. 이제 우리 김성호 회장님이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요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저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사자로서 높아심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오 변호사님 지금 운영하고 있는 OK 로펌은 법인입니까? 아니요. 법인이 아니고 개인 변호사십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국내하고 미국에 대한 소송하고를 동시에 두 건을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혼자 그렇게 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사무실의 형태가 법무법인이 있고 조합이 있고 그냥 합동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인이라 하는 것은 변호사들이 혼자서 사무실을 유지하기가 요새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혼자서 사무실을 유지하려면 사무실 임대료, 제 경우에는 한 달 임대료 한 800만 원, 700~800만 원 소요되는데 방을 여러 칸 쓰기 때문에 그 임대료 내야 되죠. 제가 변호사들 월급을 주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준다든가 얼마를 더 줘야 되겠지요. 여직원 또 월급 줘야 되죠. 직원 월급 줘야 되죠. 하면은 아까 얘기한 또 소득세, 부가세, 주민세 하면 한 달에 한 몇천만 원은 제가 돈을 하나도 안 벌어도 매달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그러면 사고책이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유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그렇게 단독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은 법인을 만듭니다. 뭐냐면 저와 같은 변호사들이 뭉칩니다. 10명, 30명, 50명, 100명, 500명 뭉치면은 주식회사를 만들어주세요. 변호사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각 변호사 500명의 변호사들, 여러분들 태평양, 광장 가면 막 기라성 같은 빌딩을 얻어가지고, 왜냐하면 500명이 임대료 분배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량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직원 고용에 가서 엄청난 법무법인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장점이 뭐냐면은 미국의 코카콜라, 한국의 현대그룹, 삼성그룹 사건을 맡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 코롱그룹은 자기 돈으로 선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같이 100만 원, 20만 원 걷어서 내는 게 아니고 회사에 몇백억, 몇십억, 수조원 매출 중에서 공금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바라고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한 것이 법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들은 전부 월급을 받는 변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자기가 한 달에 작게는 몇백 받는 변호사들고 많이는 몇천만 원 받는 변호사들고 천천만 된 변호사들이 뭉쳐서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법무법인. 제 형태를 이겨요. 그리고 합동 사무실은 저처럼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제가 오너로서 월급을 주면서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유한회사도 있어요. 조합식으로 하는 회사. 김현장 같은 데는 오너 한 명이 전부 조합식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마 질문해 주신 취지는 이런 사건은 변호사 숫자가 몇백 명 있는 데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해 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어떠냐 이거 질문해 주신 걸 봐서 포괄해서 답변했습니다. 그 장점은 법무법인은 큰 회사의 사건을 큰 돈을 가지고, 법무법인의 큰 법무회사는 이런 고엽제 사건을 가지고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 한국 정부, 또 미국 회사, 대회사가 그 사람들의 고객이에요. 그렇잖아요. 김현장 대표님. 그 고객을 버리고 여러분들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뛰겠습니까? 만약에 그 회사에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재벌들이 주는 소송비용을 1인당 5천만 원씩 책정해서 주신다든가 하면은 아마 그 고객을 버리고 여러분들 사건을 맡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애로사항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은 영리성, 수익성 자원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두시는 돈이, 저도 이 거두신 돈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만 말씀드릴게요. 100만 원을 거두시는지 몇십만 원을 거두시는지 300만 원을 거두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각 사건, 여러분들이 100명이면 지금 100건을 해드려야 되고 1000명이면 지금 1000건을 해드려야 되는데 1000명에 대한 인건비를 과연 미국 변호사까지 제가 고용하면서 했을 때 어느 정도에게 될지 그건 잘 의문이 들고, 다만 승소했을 때는 어느 변호사건 수익이 많아집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 10억을 보험에서 받아내면 30%는 변호사 성공무소 약정에서는 3억을 벌어들입니다. 다만 3억 중에서 50. 아니 김성을 해달라는데 영수증 받아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했다고요. 우리가 노력하고 하면은 우리가 내면 그것을 내야지.
우리가 지금 자꾸만 딴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 거 일단 모든 것들 김승훈 회장님도 이임하고 우리가 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지 말고. 예, 질문하십시오. 일을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미국 회사에서 고엽제를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그것도 월남에서 뿌린거나 한국에서 뿌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국내 고엽제 피해 환자도 좋은 지금 혜택을 참여하기 어렵다 하신 분들은 소송에 참여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하지 말고 포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 변호사님. 염리기는 변호사들이 많이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은 무엇인가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부딪혀 봐야 안다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소가 과연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물론 같이 싸워봐야는 알겠지만은 다소 어느 정도는 가망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또 여기에 우리 국내에서 재판하는 가정은 수입 인지를 30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근데 55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인지대가 55만 원이 되는 것인가? 법원 판사들이 인지를 이렇게 붙이세요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그 고지서에 따라서 납입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미국 법원에서 500불이 필요하다 350불이 필요하다 이거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지를 얼마 붙이세요 이렇게 날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호사하고의 협상에서 이게 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을 법원 판사를 대신해서 제가 이런 금액이 앞으로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둔 금액에서 그것까지 내놔야 되는지 별도로 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승소할 수 있느냐 했는데 이런 사건 경우에는 국가도 하나의 정의를 세워야 되는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판사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어느 판사는 다 알아요. 성향이 무슨 이런 성향이건 이런 성향이건 성향에 따라서 누구나 다 느끼는 내용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이런 경우에는 대개 어떻게 하냐면 조정해버려요. 캘리포니아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도양단 판결 내리기 전에 국가 쪽, 제조회사 쪽, 우리 피고 쪽 불러가지고 야 이거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몇십억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몇십억까지는 못하고 50억을 내놓으라는데 50억까지는 못하지만 한 38억이나 42억 주면 주라고 저쪽이 해볼 테니까 저쪽 준다고 하면 받고 끝낼래 말래 이제 그게 조정이거든요. 조정 추진제.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조정 중재 이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변호사도 있는데 우리는 55만 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 좀 질문해 주세요. 그 30만 원 해서 소송해주겠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변호사 비용은 하한선도 없고 상한선도 없고 서로 나는 이게 조금 가지고서 소송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서 막 사건 유치하는 변호사들도 원 붙이라 송달료 10만 원 우표값 내라 하면은 그 비용은 다시 약정세봉은 인지 때 송달료 법원에서 납부해야 된다는 다 부동문자로 인수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